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막 2025년 강의 촬영을 모두 마치고 따끈따끈하게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재경관리사 공부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새롭게 또 공부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재경관리사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 재경관리사는 3일회계법인에서 주최하고 있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일단 과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세 과목은 이제 기업의 회계나 세무의 전반적인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연간 8번 정도의 시험이 있고요. 총 4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모든 과목이 꽈락 없이 7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그 이제 40문제 70점 이상 맞으려 그러면 한 과목에 한 10개 정도는 좀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범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난이도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2018년인가부터 이제 재경관리사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강의 준비한다고 자료조사했을 때 합격률이 한 40%, 50% 이 정도 됐어요. 진짜. 그래서 와 이건 뭐 공부만 하면 합격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이제 문제은행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돼서 기출문제만 봐도 합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공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수험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20년 정도쯤에는 한 2만 명 정도 응시를 했다면 이제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워낙에 우리 관련 업종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취득을 하니까 이거 이제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응시 인원 수가 점점 많이 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합격률도 떨어졌죠. 최근에는 한 20%대까지 떨어졌어요. 한 23%, 4% 이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2~3명만 합격한다. 이제 저는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수험생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합격 후기를 다 읽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합격하시는 분들이 후기가 왜 이렇게 많이 없지? 이게 보니까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야. 인원수가 늘어나서 합격률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체감 난이도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를 느낍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이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이제 신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이제 개념 없이는 문제를 이제 풀기가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우리 이제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냥 이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재경관리사 합격하려면은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기간을 중요시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기간은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분하고 아예 진짜 내가 생초보로 공부하는 분하고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조금씩 공부하시는 분하고 하루 종일 막 그냥 본업하듯이 막 8시간, 10시간 공부하는 분하고는 기간이 진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이 순서는 꼭 지키셔야 돼요. 어쨌든 인강을 들으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혼자서 책을 보고 파고들면 더 늘어나고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들을 저희 이제 강사님들이 탁탁 쳐내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떠먹여주기 쉽게 틀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강을 보셔야 돼요. 인강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매몰되고 거기에 빠져들고 파고들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쭉 봐야 돼. 쭉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쭉 보시고 우리가 회독을 하고 복습을 할 때 메꿔져 갈 겁니다. 우리 모든 과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인강을 1회독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복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 이건 이제 회독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거지. 내가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메모도 해놨을 거고 문제풀이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이해 안 된 부분들도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보면서 그걸 한 번 더 학습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확실히 나의 실력이 이제 드러나죠.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넘어가서 복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인강 듣고 회독하고 기출문제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정해진 과정이에요. 근데 이때 인강을 듣는 기간이 뭐 한 달 만에 4주 만에 들으시는 분도 있고 6주 만에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독하는 게 뭐 나는 1주 만에 끝내신 분도 있고 3주 만에 끝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속도로 가는 겁니다. 내 페이스대로. 대신에 인강, 회독, 기출 요 순서를 꼭 지키시라. 이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해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1회독 할 수도
있고 2회독할 수도 있고 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회독수를 늘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어떻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강의 6주 그리고 이제 각 과목을 혼자서 복습하는 회독을 하는 기간 3주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출을 2주 이렇게 봐서 총 한 10주에서 11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하신다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그 정도 기간 안에 재경관리사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위가 넓지만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이거나 여러분을 막 괴롭히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필수 개념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수업을 따라오시고 기출 문제로 반복 학습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강조드리는 거 기출의 회독화. 기출의 회독화가 뭐냐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1회를 풀더라도 내가 막 틀린 것만 여러분 복습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개념으로 돌아가서 기본서로 돌아가서 한 번씩 더 보는 걸 말합니다. 기출됐다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지엽적인 것들이 간간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기출이 된 개념을 한 번씩 더 봄으로 인해서 축약해서 회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출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곁들여져 있는 다른 이론이나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강조드린 거 하나는 뭐냐면 원문을 보셔야 돼요. 원문. 우리가 실제 법조문을 보지는 않지만 뭐 요약서나 축약서 같은 것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틀을 잡으시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객관식 문장으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문장 자체를 쭉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문장 자체를 읽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 문장이 조금 변형된다 그래가지고 함정에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꼭 문장 보시면서 그렇게 복습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세무회계 강의를 하니까 세무회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는 사실 암기할 게 좀 많긴 많죠. 또 이제 뭔가 연관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흐름으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또 이제 동떨어진 개념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큘럼 구성 자체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좀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처음에. 또 한 가지는 다들 이제 취업준비생들이라 가지고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막 이제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뭐 회사를 경험해보고 사업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위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간접적으로 아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구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런 거는 회계 그냥 공부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때려 배워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아는데 진짜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구조가 돌아가는 거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이거 세법을 공부하면서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고 오면 이제 법인세에 풍덩 빠지는 거죠. 이제 풍덩 빠져가지고 이제 숨 못 쉬고 못 올라오는 분들도 되게 많아. 법인세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세 설명을 할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스토리로 드리기는 하는데 여전히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하셔야 돼요. 혼자서 보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쭉 그냥 가라. 쭉 갔다가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쭉 가고 회독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로 넘어가죠. 소득세는 좀 암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개인 소득세라는 건 소득의 종류도 많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챙겨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마지막에 배치해서 여러분 암기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선생님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새로운 방법을 좀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게 본질이 다르진 않아요. 반복해서 보고 내가 문제 틀린 것들 개념 돌아서 학습하고 이거가 본질인데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제가 요즘 공부 후기 같은 거 보면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뭐 클로드나 뭐 제미나 이런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공부를 한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챗GPT나 이런 AI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할 수 있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도 업무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풀어내는 이야기가 실제 진짜인지 내가 써먹을 수 있는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실무 경험도 있고 세법도 아니까 그랬을 때 활용을 하면 제가 걸러서 이것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전혀 처음 공부하는 학문에 대해서 얘네한테 물어봐 버리면 얘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얘하고 어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진짜 가짜를 판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의 수업을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 공부라는 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지식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OX로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토론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 뭔가를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를 오답 노트를 AI 도움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화면 캡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텍스트로 변형을 해서 반복 노출시켜주는 AI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영어 단어 외우는 AI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까먹을 때쯤 되면 그걸 노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I나 어플을 활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챗GPT에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날로그로라도 만드세요. 오답 노트를 만들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짧게 재경관리사 소개하고 우리 과목의 특징 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세무회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뭐 이걸로 부족하실 겁니다. 사실 요즘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입들은 뽑지도 않고 맨날 경력직만 뽑고 그럼 도대체 신입은 뽑지도 않고 경력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주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취업 시장의 문도 좁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보면 어쨌든 무기를 하나라도 더 갖추고 내가 좀 경쟁력 있게끔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짠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든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냥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이거 취득을 했을 뿐이지 이거 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인생이 막 바뀌거나 뭐 로또 당첨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취득하는 과정 가운데 좀 학습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배운 것들이 진짜 실무 가면은 쓰일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는 실무 가서 정작 쓰일 때 이거 뭐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 동차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세무사 공부할 때 1년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1년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진짜 엄청 부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1년 만에 합격했다, 단기간에 합격했다, 빨리 무언가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쌓지 못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어디선가 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기가 훨씬 쉬워요. 엉기설기 있게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무에 투입됐을 때 오히려 그 내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단단하게 쌓여서 때가 올 것이다.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좀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재능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요. 저는 또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